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OPGG에서 PB라는 메신저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서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저희 OPGG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획자, PM, 그리고 창업가로 일해오며 여러 회사들, 스타트업에서 일하거나 또 직접 코파운더로서 창업을 하며 참 많은 회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창업했던 스타트업을 제 손으로 닿았던 때에 저는 다음 스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긴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다양한 회사에 조인을 하는 것, 직접 창업을 하는 것 등등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회사를 알게 되면서 선택지가 정말 많다 보니까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았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러다가 저는 OPGG에 조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페이스북에 쓴 글이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트라프리누어, 즉 내부 창업자란 뜻이죠. 창업자로서 왜 회사 안에서 일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었어요. 그때 제가 왜 OPGG에 조인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적은 글이었는데요. 입사한 지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얼추 맞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자신있게 OPGG라는 회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글에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추가,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OPGG와 도전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OPGG는 리그 오브 레전드, 속칭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게임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게임 플레이 전후로 유저 정보나 플레이한 게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해당 게임을 해본 사람, 특히 롤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서비스일 거예요. 주변에 혹시 롤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OPGG라는 서비스나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OPGG는 약 5,500만 명의 월간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이며 누적 투자액 약 400억을 기록하고 현재 총 8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또한 메인이 되는 OPGG 서비스 외에도 약 10개 정도의 연관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거나 준비 중으로 게이머들의 일상을 점령한다라는 비전 하에 다양한 게이밍 서비스,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OPGG와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조인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롤이나 스타 등을 통해서 e스포츠를 보고 계시거나 혹은 그냥 이런 것들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이 하는데 꼭 게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게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OPGG와 특히 핏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10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OPGG는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서비스였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500만이라는 월간 방문자 숫자는 단순히 그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와 충성도를 가진 헤비 유저들이 쌓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새로운 서비스들이 오픈할 때마다 OPGG의 배너만 걸어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쉽게 방문하곤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데스크탑 앱이나 커뮤니티는 이미 수백만의 월간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는 파생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OPGG를 비롯한 게이밍 서비스들은 게임사들이랑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OPGG는 유저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대신 이를 통해 트래픽과 수익을 올려 비즈니스를 하는 식이죠. 게임사가 이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따라서 OPGG는 오랫동안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 크래프톤 등 대형 게임사들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비즈니스를 이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e스포츠 쪽에서도
SKT T1, 젠지, 샌드박스 게이밍, KT 아카데미 등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거나 스폰서 협약을 맺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여러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이 크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게임 시장은 음악과 영화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두세 배 정도 크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알듯 모를 듯한 용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다들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도 게임 시장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게임을 한창 하던 때만 해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걸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몇 년 전만 해도 게임을 질병으로 본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확실히 MZ세대들, 즉 1020 세대들은 그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싸이월드가 있었고 PC와 모바일 기기가 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인터넷으로 이미 초연결된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남녀 가리지 않고 게임에 친숙하고 게임에 열광하죠. 이미 e스포츠 인구는 전 세계 그 어떤 서비스 스포츠와도 비교될 수 없는 수억의 시청자 수, 수십억의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게임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런데 게임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게이밍 서비스, 즉 게임과 연관된 서비스 혹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타트업 중에서는 아직 별로 없고요. 하지만 게임과 연관되어 굉장히 거대해진 서비스들로 스팀, 트위치, 디스코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교육, 커머스, 방송 등에서 스포츠 연관 산업들이 그러했듯이 더 많은 게이밍 연관 비즈니스들, 거대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백한 블루 오션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대의 갭 차이 때문에 아직도 똑똑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게임과 e스포츠 시장에서의 도전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왜 OPGG에서 하는 게 좋은지도 어느 정도는 아셨을 텐데요. 제가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동료라는 말은 뭔가 좀 식상해서 정말로 좋은 동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OPGG에 합류하기 전에 썼던 글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동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OPGG와 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개발 난이도가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나름 다양한 회사를 다니고 또 회사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네트워킹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꼭 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이 나름 있었습니다. 무능무책임한 사람,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감정적이라 남에게 심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회사에 따라서 능력과 성과 효율이 우선시되거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팀이 되면 위와 같은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경영진이 아예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합류하기 전부터 좀 놀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솔직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게임을 그리고 이 OPGG라는 서비스를 사용자와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단순히 우리 서비스와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OPGG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 최상락 님의 경우에는 저와 10년 전 병역 특례를 통해 같이 근무한 사이였고 이후에도 종종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개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자고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얼리 어답터로서 좋아하면서 이를 직접 만들거나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합류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같이 일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경영자로서의 상랑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취업 케이스들을 봤을 때 A 하자고 꼬셔놓고 막상 B를 시키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합류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누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또 2년 정도 일하면서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상랑님은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 언제나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늘 중립적이고 그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면들은 저희 기업 문화에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놀라기도 하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는 채용에 기울이는 저희의 노력입니다. 저희 면접 프로세스에서는 실무 기술 면접 이후에 HR 면접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보고 면접자는 최종 인터뷰에서 대표님과 1대1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희는 동료와의 컬처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아무리 실무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 팀워크, 자율성과 책임감,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합류할 팀원들과의 잠재적인 시너지 등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을 포함해서 면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저는 실무 능력이 좋아서 되게 기대가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적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때문에 팀원 충원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거나 채용 과정에서 좀 많은 시간을 써야 해서 약간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해야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 문화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부분은 자율성 그리고 솔직함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진 그리고 회사 전체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급진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OPGG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OPGG의 근무 형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부터 전사적으로 재택 원격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휴가는 무제한이고 그리고 승인이 아닌 통보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근태 시스템에서 가용 가능한 휴가가 365일로 잡혀 있어요. 게다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어서 실제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을 골라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야행성이기 때문에 오후에 업무를 시작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팀별로 팀원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하는 사안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업무 형태와 관련해서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는 규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대로 해라 라기보다는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회사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솔직한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데요. 솔직함이라는 부분도 OPGG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HR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도 이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평가 항목에도 있어서 팀장 팀원 간에 그리고 동료 간에서도 늘 강조되곤 합니다. OPGG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을 늘 찾곤 합니다. 즉, 무한의 자유를 주더라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영광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OPGG는 늘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고 더욱더 그렇게 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OPGG에 합류하고 나서 제가 또 참 놀랐던 부분이 구성원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뢰를 보낸다라는 점이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성원의 도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일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성원들의 어떤 도전을 가로막거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팀 외부나 상부에서 명령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덕분에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모습들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OPGG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동료랑 같이 하고 싶다면 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회사는 그걸 도와줄 방법을 찾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계속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들과 그 동료들은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 중에 모든 회사는 개차반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요, 심플하게 제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참 많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구글이라든지 네카라쿠, 베당토 이런 모든 회사들을 포함해서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체계가 없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짜증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결론이 나는데요. 물론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저렇게 유명한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 축에 속하겠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단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회사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꾸역꾸역 전진을 해 나갈 뿐이니까요. 저는 OPGG가 일종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히든, 즉 아직 OPGG라는 회사가 충분히 업계에서 알려지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히 잘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목마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동료들이 이미 많지만 더욱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 중에 하나는 나를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나 하는 것이었어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요. 업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늘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직 내에서 희소할수록 나는 더 귀중한 사람이 되고 더 크고 돋보이는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큰 회사들도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간 내 자신이 단순히 원 오브 댐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도 상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만약에 조조에게 갔으면 그냥 수많은 책사들 중 하나였겠죠. 과연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탄탄하게 성장해왔고 능력 있는 여러분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크고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했고 주어진 역할 이외에도 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여를 자유롭게 하면서 또 여러 동료들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OPGG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운영해왔고 저희는 늘 매출을 내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또 적지 않은 투자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긴 런웨이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로서 스타트업을 2번이나 폐업을 해봤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저는 구직 시에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 앤 리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부분이긴 하지만 꽤 많은 스타트업이 런웨이가 6개월에서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OPGG는
그런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이제 합류 전이, 제가 OPGG에 합류하기 전이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상황이라서 저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비록 생각한 것만큼 경제 위기가 당장 닥쳐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경제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형태는 기본적으로 VC들의 투자금으로 성장을 최우선시하여 적자를 메꾸면서 유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무너지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OPGG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우산이 되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PGG에 대해서 자랑할 거는 아직 더 많이 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제가 충분한 소개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인 핍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핍은 디스코드, 줌, 구글 밋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툴들은 오디오, 비디오 콜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서비스들은 콜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초고속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된 모바일과 스마트폰 시대이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마치 집 전화 혹은 유선 전화를 쓰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핍의 비전은 온라인 better than 오프라인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지점들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줄 수 없는 것들로 이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최근까지 집중하고 있던 것은 멀티태스킹 그리고 화면 공유 위의 드로잉입니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툴들은 단지 얼굴을 띄우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미팅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색한 것이 되었으며 사실상 우리 손발은 묶여서 화상회의 중에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죠.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윈도우를 분리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식으로 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얼굴도 포함해서요. 심지어 저희는 게임 위에서도 이거를 띄울 수 있게 했어요. 드디어 저희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마치 PC방에서처럼요. PC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혹은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대략 이런 모습일 겁니다. 같이 앉아 있고 화면을 같이 보고 그리고 뭔가를 같이 하죠. 화면을 같이 볼 때에는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게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가리키거나 그 위에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공유 위에 커서를 올리면 그 위치가 모두에게 공유가 되고 그 위에 뭔가를 그리거나 텍스트, 짤방,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을 올려서 놓을 수 있게 했는데요. 덕분에 디자인 피드백을 하거나 뭔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게임을 가르치거나 게임 시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기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화면 위에서 드로잉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의 개념으로 만나는 공간을 미리 세팅하고 그 위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다양한 리액션을 만들어서 온라인 미팅에서 재미 내지는 감정 표현의 수단을 훨씬 넓힌다던가 그 어떤 툴보다도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동료 혹은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핍은 현재 클로즈 베타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곧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핍이라는 프로젝트야말로 OPGG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게임 오버레이, 영상 음성 통화,
뭐 데스크탑 앱 모두 흔하지 않은 개발 분야와 스택인데다가 팀원들을 모두 채용을 통해 구해야만 했고 서비스 컨셉도 여러 번 피봇이 되면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 개발과 테스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OPGG 구성원들과 경영진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응원을 해주었고 끝없는 신뢰를 보내며 단 한 번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물론 아이디어와 조언, 피드백, 지원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았지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로덕트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재미있는 서비스들 찾아보면서 써보고 또 직접 만들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B2C, 즉 컨슈머 프로덕트들을 특히 좋아했는데요. 여태까지 늘 그런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런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분,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었던 분, 내 역량과 열정,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OPGG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드캐리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OPGG로 오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저희 버스를 타세요. 우리가 당신을 캐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